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민족의 희망 시리즈 10번째,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희망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10번째까지 왔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의 이 주제는 그동안의 기본적인 9가지 주제들을 정리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민족의 특성을 경주의 황금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주작 길가메시 1, 길가메시 2, 또 고인돌의 중심 한국 G7을 보며 요하 문명 제5 문명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거쳐 오늘 세계는 한국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역사와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후에 쓰여질 글들은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이런 역사관과 사상을 기초로 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덕동,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선교사 공동묘지입니다. 이들은 120, 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 땅에서는 그때 이미 문명이 이미 자리를 잡았을 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울 수 있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는 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병으로 아니면 또 처형으로 집에 가지 못하고 고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애국 청년 이승만을 사형 대기수에서 빼어내어 미국에 보내 민주주의에 뼈저리게 느끼게 한 데서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이승만은 그의 명석한 두뇌와 투철한 건국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 첫 국회를 국회의원 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승만을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후 나라가 6.25의 민족상잔으로 우리 국민과 군인이 200여만 명이 죽는 그러한 처절한 처참한 전투에 또 유엔군이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가 약 4만 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을 바쳐서 만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5천년 동안 그 민족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요 100여 년 사이에 그렇게 기적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교사와 또 외국의 유엔군과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피를 뿌려 만든 나라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을 떠나서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정치가 어찌하였든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국력 9위, 그 200여 나라 중에 그 쟁쟁한 크고 넓고 인구 많은 나라도 많은데 그들을 제키고 한국이 9위,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은 한국은 현재 상황은 9위지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아서는 금방 상위 그 랭크 국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치를 얘기했지만 요즘 얼마나 정치 때문에 국민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요즘뿐입니까? 제가 나이가 73세인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한 번도 정치 참 잘한다. 참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각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이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간다. 대신에 저들이 조금만 좀 더 이런 그 하나님의 사상에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 말하고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성경을 막 뒤집어 거꾸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워낙 다양한 민족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삶의 근거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서로 갈등과 불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과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체 민족이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주체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세계에서 잠깐씩 눌렸던 적은 있지만 빼앗겼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그 고조선으로부터 연결되는 한민족 국가 이것은 변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서로 공감을 하고 또 동감하고 또 여기에 같이 힘을 몰아준다고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그러한 시너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사상은 또 어떠 하더라도 대한민국 코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며 이제는 국가 총력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총력이란 국력이란 그야말로 국가의 힘이 되는 것들을 총합하여 계량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국토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도 보죠.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 것도 보죠.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 것도 보죠. 현재 무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보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 무슨 뭐 관광을 하기 위한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화라든가 이런 유업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말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점유율은 얼마나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GDP 지수는 얼마나 되나 봅니다. 군사력은 어떤지 봅니다. 과연 국가 전략이 그러한 탁월한 것이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가 과연 강력하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선정 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하여 일렬로 세워보니까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별로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현재 사람들은 우리를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은 무궁한 것들이 이미 보인다 이 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같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는 세계의 중심을 지금 겨누고 있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스포츠맨들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음악인들이 세계의 이름을 달리는 것들을 보고 있고, 신기술이 핵심 기술은 없는 것 같아도 그 신기술을 응용하는 첨단 응용 기술들은 우리나라를 제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GDP 지수도 절대로 우리가 밀리지 않습니다. 군사력,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땅덩어리와 그 또 어떤 군인 규모를 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군사력은 어떤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배의 반 이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잠수함, 구축함, 무슨 뭐 항공모함 이런 기술들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석학들, 세계적인 미래 전망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래? 그러면 이들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지. 저들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그러한 조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보여. 그래서 뭐 2030년인가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G2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은 G1, G2 이런 데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월드 온리 원, 오직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오직 세계 제1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그냥 제가 W1이라고 하는 그런 저만의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월드 베스트 원 아니면 월드 원 이러한 말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7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 한국인의 기적 이런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거는 기적이야. 이렇게 누군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말이 전 세계적으로 떠돌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중국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일본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미국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당연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 나라는 기적의 나라라고 칭함을 받고 그런 전망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온 세계인을 사랑하는 홍익인간의 도인 정신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온 세상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W1 프로젝트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런 말들은 순수한 저의 주장이기보다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제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기도 이분이 안희환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인가 하는 분이던데 그 분이 쓴 책입니다. 국경을 넘은 한국사. 다시 말하면은 한국 역사는 이제 한국 역사가 아니고 세계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한국의 역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요, 한국이 세계의 선도 국가요, 한국이 세계의 선두 국가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분뿐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튜브의 썸네일이라 그 단어들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좀 세죠. 네. 그러나 그렇게 세게 말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인들도 짐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나라가 아니면 그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세계 인류 국가, 누구하고 결혼은 이런 경쟁적 인류 국가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하기 어려운 넘사벽한 그런 한국의 초인류 국가, 또 한국의 그 선도 국가가 될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